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이제 꽃길만 걷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미 행정부는 물론이고요, 미 의회, 상원, 하원 모두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이번에 먼저 선거에서 해리스가 철저히 좀 졌지 않습니까? 선거에서요? 예. 그 이유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는 데 시중에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나빠, 트럼프 못했어, 미국을 망하게 할 거야, 계속 트럼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유권자들은 트럼프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일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누구야? 당신 뭐 할 건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 안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거운동을 트럼프에게 마친 것이 패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바이든 대통령과 끝까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경악을 할 만한 게 뭐냐면, 어떤 인터뷰에서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치명적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 전지전능했습니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공화당 내부의 반트럼프 유권자층을 상대로 외연 확장에만 골몰 한 나머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이거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계속 폭격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한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바이든 대통령보다 흑인은 6%, 히스패닉계는 12%포인트 낮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 들어서 트럼프는 91개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법원에서 34개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대통령 사면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면을 할 겁니다. 그 화려하게 새로운 트럼프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일조를 한 거죠. 예. 네. 자, 어찌됐든 트럼프 2기 집권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먼저 예. 이 트럼프 재선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득인 부분도 있고 실인 부분도 있을 텐데 네. 대부분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공통 견해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전제로 해두고요.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의 상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흔히들 IRA라고 하죠. 이걸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건강관리 분야에 4,37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보조금 제공하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 IRA를 처음부터 부정했어요. 새로운 녹색 사기, 뉴 그린 스캠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 표명했거든요. 네. 이래서 이 IRA가 폐기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선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나 2차 전지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게 공화당 내부 의원들도 이 IRA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가 폐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공화당 내 이탈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RA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면 폐지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자동차보다 2차 전지 산업이 더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1세기의 쌀이라 불리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의 정말 주력 상품 아닙니까? 예. 트럼프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요? 예, 뭐 인터뷰에서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네.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시설 짓고 뭐 그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막 건설 비용의 5에서 15% 지원을 하는 형태가 바로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아요. 이때 기업들의 소속 국가, 뭐 대한민국 기업이라도 뭐 삼성, SK 다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원하는 거를 트럼프는 싫어합니다. 미국 기업 지원해야지 왜 외국 기업 지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이 지원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그 선을 높인다라든지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반 요구 조건을 높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결코 쉽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강조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관세 확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건 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2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무역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완성차 수출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생산 물량 중 90%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한국 G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른바 관세 폭탄이 터질 경우에 우리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것,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요, 11월 달 들어서 오는 20일까지 감소세로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회복세가 꺾일 수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바닥을 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극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데 수출도 이상이 생긴다?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에 지나치게 쏠린 외교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운신폭도 쪼그라든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물량이 미국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이 지금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거든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 이 작년까지만 해도 44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적자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트럼프가 그냥 보고 넘어갈겠느냐. 트럼프는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보호무역에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동맹국이 얼마든지 관세 때린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커다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재협상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죠. 예. 이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불법적으로 자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 백악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달 초에 선거 직전에 한미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을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이미 협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 이게 다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야? 13조 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자기 예전에 재임했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 연간 방위비 분담금 처음 요구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었죠. 네. 근데 일단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일단 20억 달러 내게 하고 다음에 다시 50억 달러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그 합의를 뒤집었더니 그걸 또 부끄러운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됐으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지난 2018년이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만났던 이 상봉의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트럼프가 유세 때 계속 북한 얘기하고요.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하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 외부로 다시 나오게 그때는 성공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성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또다시 만난다? 그럴 시도는 하겠지만 결과는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은 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때 대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거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국의 손을 내밀었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소련과 중국 후원 경제를 이용해서 북한이 이 소련 붕괴 후 중국의 과도한 의존을 우려해서 미국과 한국이 접근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는 트럼프가 집권했다고 해서 다시 만난다? 만날 수 있겠죠. 성과 있다? 장담 못합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또다시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 낀 우리나라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새우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돌고래쯤 되는데 돌고래. 예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관계가 서로 글로벌 공급망 체인으로 꽉 얽혀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했던 건 서로 껴안고 등을 핥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023년 작년 11월 15일 날 시진핑과 바이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피롤리 정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끌어안고 등을 핥히고 깨물고 급수 치고 이런 반칙했는데 하지 말고 복싱 룰 정도로 싸우자. 이런 정도로 타협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 방지와 상호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여줬는데 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서 다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번엔 등을 핥히는 것이 아니라 칼로도 찌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까지로 바뀔 수 있다. 또 상황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참 온 세계가 참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